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 그림은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또 변동성이 깊게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6.5%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죠. 3.1%대 하락을 하면서 변동폭을 조금은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바닥을 잡았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의 위험성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해야 되는 관점은 맞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은 오늘 조금 빠졌다고 또는 내일 조금 올랐다고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행태를 조금은 여러분들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환율이 완전히 또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환율이 튀어오르게 되면 증시가 또 깊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조금 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요. 올해 들어서 100조치를 팔아냈다라고 하죠. 정말 많은 돈들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매도 물량들 적은 물량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 순매도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0조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최근 한 달만 따진다면 70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 최근 한 달 동안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거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물량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와 환율 그리고 지수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좀 맞거든요. 우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내려가는 것이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으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도 안전하지 이자도 많이 주지. 그러면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율이 높게 되면은 이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 훨씬 더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물론 높은 상황에서 나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때문일까? 사실 국민연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증시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만들어졌을 때 거짓말하는 쪽은 주식시장이 거짓말하는 편이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던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증시까지 올라온다면은 증시가 올라온 것이 거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품을 거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거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올라와 있는 이 현재의 열기와 상승세는요 바로 꺾여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거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럼 폭락이 나온다는 거냐 라고 뭐 여쭤보신다면은 그건 아니다. 거품을 거품이라고 할 뿐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색이라고 말할 뿐인 거
마찬가지로 이제 밤이 됐으니까 밤이 되었네요, 어두워졌네요 라고 말할 뿐인 거죠. 맥주 거품을 보면서 거품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고,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뭐 틀렸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증시는 거품이 올라오는 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는 뭐 일단 거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는 것을 요 근래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형주는 지금 조정폭이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지수가 7.07% 대형주가 조정이 들어가는 반면에 소형주는 1.8%대 조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형주가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새로 편입을 하신다거나 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물리게 될 바에야 안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라고 시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서둘러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매를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그리고 멀리 보고 대응하자. 그렇다는 말을 멀리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당장에 오늘 사야 된다, 오늘 좀 빠졌으니까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시기를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만 날은 아니고 이 시기, 지금의 요 시기가 중요하겠죠. 우리 모내기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요, 날짜, 어느 특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쯤에 모내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 매수를 하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뜸을 들였다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장세가 다 빠진 걸 확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이 매력이 있거나 큰 의미가 있다 보기 힘든데요. 일단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은 19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10개가 있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이제 어제는 뭐 한 100몇 개가 10% 이상 급등 나왔는데 오늘은 또 65개, 62개 이정 종목이 10% 이하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AI 관련주부터 해서 사실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AI 관련주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관련주, 광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MP와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솔트웨어 같은 이런 뭐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주, 크라우드웍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그 종목이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번이죠, 월요일에 역발상 투자 보시면은 제가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사실 무조건 네이버만 따라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네이버는 오늘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크라우드웍스는 좀 뛰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버는 또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일 네이버 올라가는 걸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를 따라잡는데 이렇게 급급하시는 것보다는 빠졌을 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이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은요, 이 장세,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소형주들은 이렇게 시장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관의 보유 물량도 굉장히 많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잖아요. 이 펀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몰려 들어왔다가 이 몰려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시장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요,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동 손절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냥 이 기업이 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100개다 하면요, 100개의 종목의 비중을요, 뭐 일정 부분 1%에서 뭐 많게는 5%까지 그냥 줄여버립니다. 이유 없이 매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시장에다가 매도를
하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경향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요즘에 B2가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B2가 성행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져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대 매매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런 대형주들은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동 손절 프로그램과 비트로 인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내려간다면 좋은 물건인데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음봉매매의 핵심인 거고 역시나 저가 매매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투자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역발상 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음봉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것을 오히려 약간 좀 맞이하자, 기쁘게 맞이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새로 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우하향하면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막 그냥 무섭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이거는 저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마치 2007년도에서 말쯤에 발생됐던 서브프라임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금융기관들의 부도라든지 신용 위기라든지 이런 신용 위기라든가 이런 금융 위기와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계속 빠질 수 있는데 이건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부도 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면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긴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그냥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이렇게 좀 심해져 있고요. 뭐 요즘에 걸핏하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것 자체가 원래 웃긴 겁니다. 원래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멀미를 느끼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수록 증시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물리는 경우 또는 팔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올라갈 때 괜히 팔았네 하면서 다시 따라 붙는 경우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좀 비우시는 게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가볍게 가자고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